지난 6월 8일 두 번째 테슬라 ETF죠.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 ETF가 신규 상장했습니다. 앞서 상장한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의 상장 이후 경과를 리뷰해 보고요.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 ETF와 비교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상장한 지 이제 한 달 남짓인데 눈에 띄는 포트폴리오 변화도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변화는요. 테슬라의 비중 축소입니다. 6월 8일에는 테슬라가 31.82% 그리고 테슬라 1.5배 레버리지인 TSLL 비중이 22.97%였어요. 1.5배인 거 감안하면 실질적인 테슬라 노출비가 한 66% 정도였습니다. 상장 초기 60% 수준이었던 테슬라 노출비가 상장 이후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비가 66.28%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데요. 6월 9일 PDF를 열어보면 테슬라 비중이 27.9%이고 테슬라 1.5배 레버리지 ETF의 비중이 21.9%입니다. 테슬라 노출비가 약 60%로 조정이 되었어요. 비중을 줄인 거죠. 패시브 ETF처럼 정해진 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비중을 조절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액티브 ETF니까 매니저 판단에 의해서 비중을 조절한 것이겠죠. 테슬라 비중은 평상시에는 60%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 조정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비중이 높은 만큼 테슬라 비중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ETF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비중 조절이야말로 액티브 ETF한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 변화는요. AMD 비중 확대 그리고 엔비디아의 신규 편입입니다. 5월 16일 상장 첫날 PDF 기준으로 보면요. AMD는 2.72에서 4.42%로 소폭 증가했고요. 상장 첫날에는 포트폴리오에 없었던 엔비디아가 신규 편입이 됐는데 비중은 약 10% 정도가 됩니다. 전기차 경쟁력을요. 주행거리로 꼽는 시대는 이미 진작에 지났고요. 이제는 자율주행이죠.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 대비해서 월등하다라고 평가받는 부분도 바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자율주행 능력입니다. 테슬라의 다양한 밸류체인 중에서도 자율주행에 조금 더 가중치를 주려는 의중으로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CATL 비중 확대입니다. 테슬라 관련주들은 테슬라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난 한 달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유난히 부진했던 종목이 바로 CATL입니다. CATL 비중을 약 5%까지 확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6월 8일 신규 상장한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 ETF를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비교 관점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를 떠올린 상태에서 같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은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와 달리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기초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 한 종목 그리고 테슬라 밸류체인 24종목 총 25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테슬라 비중은 25%입니다. 주가 상승률에 따라서 테슬라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가 있을 텐데 테슬라 비중이요 3영업일 연속 30%를 초과하면 4영업일째 되는 날 25%로 다시 낮춰요. 테슬라 비중을 낮추는 대신 나머지 24개 종목의 비중을 높이는 거죠. 아무래도 테슬라와 테슬라 밸류체인 ETF이기 때문에 테슬라 비중이 얼마나 될까가 궁금하시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 ETF는요. 테슬라의 비중이 25%에서 최대 3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25%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폴리오의 75%는 밸류체인 24개 종목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개별 종목 상한은 10%라고 하네요. 리밸런싱은 4월과 10월 연 2회 진행을 하는데요. 10월에는 비중 조절만 하고요. 종목 변경은 4월에 진행을 합니다. 지금이 6월이니까 내년 4월까지는요. 편입 종목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현재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의 편출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입비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테슬라가 약 29% 편입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엔비디아, AMD가 약 11%씩 나란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비 5위가요. CATL이고요. 약 7.7% 정도 편입이 되어 있네요. 최근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중국 종목에 대해서 막연하게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테슬라는 CATL과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머스크 중국 다녀왔죠. 단순히 중국 기가팩토리 방문한 게 아니라 CATL 회장도 만났고 장관도 만났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매우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이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미 시장을 위해서도 테슬라한테는 CATL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모델 Y에 대해서 가격이나 실시하고 있는데 전기차 원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게 사실은 전기차 가격 낮추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CATL의 LFP 배터리가 필수적입니다.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3원계가 주력인데 이 3원계는 LFP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CATL은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 이 CATL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투자한다라는 기본적인 투자 목표만 동일하고요. 이 두 ETF는 전혀 다른 ETF라고 봐도 될 정도로 다릅니다. 하나하나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일단 상장일은 에이스가 5월 16일이고 코덱스가 6월 8일입니다. 한 3주 정도 에이스가 빨랐죠. 그래서 순자산 규모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가장 큰 차이는요. 운용 전략이 에이스는 액티브, 코덱스는 패시브라는 거예요. 에이스는 비교 지수가 있는데 비교 지수랑 현재 포트폴리오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코덱스는 패시브 ETF니까 이 해당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수는 액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만큼 에이스가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측면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테슬라 비중이겠죠.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요.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1.5배 레버리지까지 합쳐서 테슬라 노출비가 약 60% 수준이고요. 반면에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은 25% 수준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테슬라 비중이 높은 것을 선호하시면 당연히 에이스가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60%는 좀 과하다 싶은 분들은 코덱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에이스는 테슬라 레버리지 ETF 영향으로 실제 포트폴리오 전체 주식 노출도가 110%를 넘어갑니다. 에이스가 이처럼 일정 수준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것 정도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10 종목을 비교해 본 건데 차이가 확연히 좀 보여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이스는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1.5배 레버리지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코덱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에만 약 25%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ETF 모두 엔비디아, CATL, AMD 세 종목이 편입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비중은 좀 차이가 납니다. 에이스 같은 경우는 AMD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코덱스 같은 경우는 유동시총 가중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이 큰 종목들이 상위에 랭크 있고 밑으로 갈수록 비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 포트폴리오에서 딱 하나 걸리는 것은 AMD와 엔비디아 두 종목의 합이 24% 정도가 돼요. 밑에 이 NXP 세미컨덕터까지 합치면 반도체 비메모리 종목이 30% 가까이 됩니다. 물론 NXP 세미컨덕터는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AMD랑은 성격이 조금은 다르긴 한데 테슬라보다 이 반도체 때문에 ETF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에이스도요, AMD 있고 지금 탑10엔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TSMC도 2%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테슬라의 노출비가 60%잖아요. 테슬라가 60%인데 반도체를 20% 가져가는 거랑
테슬라가 25%인데 반도체를 25% 가져가는 거는 느낌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죠. 두 ETF에 공통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무엇이고 또 비중은 얼마인지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겹치는 종목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비중 높은 ETF가 선택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차라리 둘 다 가져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겹치는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두 ETF를 간단히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운용 전략부터 편입 종목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는 ETF가 무엇인지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